연합은 총리가 어떤 분이 좀 되셨으면 좋았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대적 상황, 시대적 소명, 시대적 바람 이런 것들을 좀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편향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이름 좀 구체적인 아니 얘기를 저희가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할 수는 없어요. 정말 그렇죠. 네. 그렇게는 아니 뭐 새로운 바람, 새로운 정치, 새로운 뭔가 느낌. 이게 문창극 씨도 어찌 보면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운 언론인에서는 최초고 뭔가 좀 새로운 바람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대한민국을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 회의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내놓으신 분은 전혀 그러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정신에 부합되는 새로운 사람은 확실히 맞아요. 네? 새로운 사람. 왜냐면 법조인이다. 그동안 경상도 예. 사람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디테일이냐, 시각 디테일이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갖고 있는 세민년의 시각. 그 시각으로 보면 아마 대변인이 통일할 사람이 그렇게 그 많지 않을 겁니다. 네. 세민연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잘 새정치민주연합이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각으로 보면 아마 총리 후보자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된다. 갈등을 좀 봉합하고 사회통합을 어느 정도 좀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하는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분. 그리고 국가 개조라는 말을 쓰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부 개조인 거잖아요.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정말 일을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일을 실행을 하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좀 많이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총리 중에 가장 훌륭한 총리 누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총리 중에 책임 총리를 한 명도 그나마 기억 없습니까? 예. 책임 총리를 실현하려고 하신 분. 아니, 그러니까 제일 마음에 들게 총리를 제일 마음에 들게 하셨던 분. 저는 한명숙 총리님. 한명 총리.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론들을 안으려고 했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 네, 얼마 못 하셨죠, 근데. 예, 짧게 하죠. 네, 아주 너무 짧게 예, 했어요. 편안한 그리고 막 뭐 재판에 총리 모습. 계속 재판받고 뭐 돈 줬느냐 안 줬느니 9억 원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하다가 무죄 받으셨지만 예. 그걸로 계속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예, 총리를 그렇게 길게는 못 하셨고요. 예, 우리 함 대변인은 어떤 분이 그 총리의 과거에 했던 분 중에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뭐 멀리 올라갈 필요 없이 아마 대체적으로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의정 단상에서 본 건 아마 지난번에 오신 또 우리 김항식 총리께서 김항식 총리. 예, 잘하셨다고 봅니다. 이제 네. 행정적인 면을 보면 고건 총리도 좀 잘하셨는데 네. 총리라는 게 뭐 행정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항식 총리도 제가 눈으로 본 거는 아마 두루 현안을 꿰뚫고 있고 해서 잘하신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헌법상으로 총리가 그렇게 큰 권한을 행사할 수가 근데 없다고 어쩔 수 없죠. 합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 그럴 사실은 수밖에 없죠. 총리의 가장 큰 역할이기 예, 그럴 때문에요. 수밖에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총리가 그렇게 막 큰 권한, 오히려 장관의 권한이 훨씬 더 중요하고 장관이 대통령한테 직보할 수 있는 지금의 시스템에서 결재권 자체가 총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리의 권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이렇게 너무 막 크게 생각하는 거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강요 재청권이 있긴 하죠. 아니, 그러니까 강요 재청권도 예, 예. 사실 그게 대통령 임명하면 총리가 어차피 대통령 보좌한다는 게 어차피 헌법에 나와 있는데 무조건 오케이 아닙니까? 그건 거의. 그래도 나름대로 역할은 가능하면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우리가 예전처럼 아주 단순화된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라고 하는 게. 그렇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대통령이 다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총리가 정말 정확하게 해당 미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좀 권한을 주자라고 하는 거죠. 재청권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책임권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하면 거기에 대해서 총리가 오케이 하는 거 아닙니까? 재청권을 총리가 오히려 그 반대로 지난번 안대희 네. 전 내정자께서 올렸던 안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집어넣었던 것은 책임 총리제를 좀 강화하는 것이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강요 재청권으로 해서 오히려 후보를 한 3명 정도를 해서 총리가 대통령께 올리는 3명을 거죠. 그렇죠. 저기 후보를 정해서 올리면 그 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그런 정한다.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총리는 결국은 내각을 전체를 통화를 해야 되니까 누구와 가장 적합하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를 이렇게 봐서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대통령의 뜻에 전혀 어긋나는 사람을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네. 본인과 긴밀하게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근데 사람이 좋을까 이런 책임 것도 총리라는 하는 것은 거죠. 대통령이 주는 권한이 아닙니다.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권한 자체를 총리가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지 대통령이 뭐 특별한 권한을 준다고 해서 책임 총리 위상이 강화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